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좀 첫 시간이라서 약간 앞에 뭐 설명도 다른 소리도 좀 하고 시간 분배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저기 해서 이거 이제 그런데 뭐 그 부담을 절대 갖지 마세요. 그냥 확인하는 거고 이제 다 복습하실 때도 또 자료로 활용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좀 공부를 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시험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야 돼요. 이거 기출문제 못 풀죠 잘. 그런데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그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전공도 그렇고 되게 방대한 내용을 갖다 시험을 보는데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시험을 잘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가야지 뭐 원론책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시험 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문제풀이하고 이럴 때 기출문제를 푸는 건 또 다른 거고요.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론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보는 거다. 이렇게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제가 위에 그걸 달아놨어요. 이게 아까 수학의 특성하고 수학 교육의 가치 목적에 대한 거를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해당하는 문제 한번 보자는 거고 밑에 2번, 3번을 먼저 볼게요. 차라리 지도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뭔가 이런 건 아마 잘 하셨을 거예요. 4번이잖아요. 예. 왜냐면 계산 알고리즘의 실행 기능을 숙달하게 한다.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목적이 아닌 건 아닌데 부수적인 거죠. 뭐 이제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답이고 그거는 요즘에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건 93년, 92년 이런 거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미달도 났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뽑을 때요. 선생님을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런 걸 냈구나 이거만 보세요. 그런 문제는 90년대 초반 문제는 좀 그렇게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은 수학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 2번의 보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 3번은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편성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계통, 형식, 추상은 아까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건 진짜 맞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왜 모든 것에 이렇게 통하는 성질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 통하는 성질이다. 이게 아마 국어사전 이런 데 찾으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뭐 많은 것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제 1번으로 올라가서 이 98년도 8학년도 기출문제 이런 거는 이제 좀 괜찮은 거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입형 2점짜리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 근데 한번 볼게요. 근데 오른쪽을 먼저 읽어보시면 좀 돼요. 수학을 배우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과학 학문에 도움이 된다. 실용성이겠죠. 실용성. 예, 실용성.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추상적, 창의적, 비판력, 기호하고 형식. 아까 좋은 말 다 들어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정신도야성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좋은 말이랑 좋은 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고차원적인 정신능력, 고등사고력 뭐 그건 정신도야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기하학적인 황금 분할 막 이런 말 나오니까 이거는 되게 쉬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미성이죠. 신미성.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제가 거기 이렇게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꼭 표현했잖아요. 예. 나름 디테일하게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오타가 난 게 아니고요. 그 점 3개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로 봤을 때 이제 문화적 가치 그 마지막 게 문화적 가치거든요. 인류가 오래전부터 해서 수학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전달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후대 손손 계속.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화적 가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점 3개랑 꽃표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번 돌아오는 주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론으로 특강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빈칸 채우기 막 연습하고 이럴 때 보면 다는 못 채워요. 그런데 반 이상 이렇게 하면 잘 따라오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동향으로 가서 보면 2002학년도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3명의 사람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다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오늘 이제 보시면 복습하시면 되는데 공통적인 비판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한 그 시대가
지금 근대화 운동을 한 거잖아요. 유클리드 거 비판하면서. 이제 그 생각만 하시면서 빈칸 옆에 볼게요. 뭐를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관련성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리적 체계는 발견 과정이 생략돼 있어가지고 뭘 어렵게 했고, 그다음에 유클리드의 엄밀한 어쩌고 뭐 하나 동떨어진 실세계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마지막 거는 실용적이겠죠. 실용적이지 못하다. 실용적이지까지 써야 되네요. 실용적이지 못하다인데 위에 두 개만은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중요한 말에 빈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 엄밀성이라고 쓰면 돼요. 첫 번째 가로는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함으로써, 말이 맞죠? 엄밀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하게 했어도 상관은 없긴 없어요. 예. 탐구와 발견 과정. 두 번째는 공리적인 거는 발견 과정이 생략돼 있다 보니까 탐구와 발견 과정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탐구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걸 어렵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여기 빈칸에 완벽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배운 그 3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뭘 비판해가지고 이랬으니까 이런 식의 것만 지금 어렴풋이 기억에 남으면 오늘 수업을 잘 집중한 거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또 이거 확인만 하죠. 뭐 91학년도 거 이런 거니까. 2번은 그리고 이거는 더 잘 맞추실 거예요. 왜냐면 쉬우니까. 뭐예요? 4번이잖아요. 걔를 강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유클리드를 강화한 게 아니라 현대화 때는 대수. 맞죠? 예, 그렇게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수적 그쪽을 강화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1번이죠. 1번. 예. 근데 현대화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간 게 기본으로 돌아가기잖아요. 그런데 논리적 엄밀성을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이제 그 밑에 거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력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정답은 1번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과정 쪽에서 이제 뒤에 몇 개는 아직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자료가 좀 적이 된 거는 있는데 그래도 아까 다 7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비교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보긴 하지만 지금 먼저 보고 다시 보면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볼게요. 거기 7차에 대해서 이제 7차가 바로 뭐 7라, 9나, 뭐 8라 이런 건데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그 다음에 실생활 문제에서 그 다음에 식의 일부를 치환,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서 주기적 상황을 조사, 이런 말이 좀 제가 왜 그 앞에만 읽었냐면 그 특징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뭐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집단이랑 실생활 문제, 그러니까 나하고 라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랬어요. 7차는 기본도 있고 심화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중요하다고 기억하자 그랬죠. 예,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답은 뭐 1점이잖아요. 1점. 근데 답이 심화 과정이에요. 답이 심화 과정.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다라가 심화 과정이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계를 7라에서 통계를 애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에요. 뭐 아까 같이 도수 분포표 뭐 있고 지금 없어졌지만 뭐 누적 도수 히스토그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심화 내용이고 이제 근데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보면 실생활 문제라는 게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라도 자연현상에서 주기적 상황을 조사해라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심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한 가지만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심화 과정을 특징으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 안에 보면 7가단계에서 10나 단계까지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 1, 2, 3, 고 1까지 가죠. 그때는 고등학교 수학 상하가 아니라 10가나잖아요. 그럼 10나 단계까지의 내용 중에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내용 이외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실생활 문제가 아닌 거를 하면은요, 뭐가 있냐면요, 뭐 많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수학교육 과정의 1번인데 뭐 참 여기 뭐 앞에를 쓰기가 참 애매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심화 과정에 대한 얘기라는 건데 거기서 얘를 하나 쓰라는 그거는
순환소수 이런 거 써도 돼요. 뭐 순환소수의 대소관계 이것도 맞고요. 이거 실생활 문제 넣으면 안 된다잖아요. 왜냐면 실생활 문제에 얘를 넣잖아요. 그럼 너무 쉽거든요. 실생활을 막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잖아요. 심화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실생활이 아닌 거에서 말하자면 구나가 중3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이런 거 있어요. 저 2차 함수잖아요. 네. 포물선 나온 2차 함수. 중3에 배우는 거에서는 지금 이 그래프, 포물선 그래프잖아요.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이 앞에 개수들 판단하는 거 있죠. A, B, C, 저기 부호 판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심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7차가 중요시 여겼을 땐 그렇게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정이 지금 2009에 포커스가 맞춰 있거든. 2009 개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7차 이거를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가요. 분석이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9 개정으로 갔을 때에 실질적인 예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막 많은 잡다한 게 있었잖아요. 뭐가 삭제됐고 뭐가 없어졌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요한 게 삭제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삭제가 왜 됐냐면 학습량 감축하려고 그러고 연계성이 부족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2009 거에서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섣불리 그런 문제를 막 다루고 이러진 않지만 뭔가 삭제가 된 거 이유, 연계성이 부족했다든가 뭐 학습량을 감축해야 돼서 삭제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를 드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차는 조금 약간 또 저기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게 그래요. 자꾸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이게 맞죠? 현장에 가셔서 이런 거 하실 거니까. 그게 더 맞긴 맞아요. 그러면 전공수학 배점도 많은 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전공수학을 잘 해야 돼요. 선생님이 되시려면. 왜냐면 그게 정말 진실한 선생님이 되려면 전공수학을 잘 해야 돼요. 전공수학을 너무 못하면은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거짓 수학을 가르치게 될 수 있는데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대수 뭐 군, 환, 체 막 이런 거 배우고 막 위상수학에 막 이런 걸 배워갖고 애들한테 안 써먹는데 가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제가 말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새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7차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죠. 근데 뭐 굳이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뭐 상대 도수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 도수의 개념을 처음 지도할 때 상대 도수의 개념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처음 지도할 때 가의 내용을 지도할 때 적합한 문제상의 구체적 예를 하나씩 들어라. 그럼 이제 보세요. 상대 도수의 개념을 처음 지도한다 학생들한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 가르칠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뭔가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몸무게도 좋고요, 키도 좋고요, 뭐 얘는 되게 많으니까 이거는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시청률도 좋고요. 뭐 하여튼 많은데 제일 쉬운 게요. 사실 몸무게 키예요. 그 학생들 이런 몸무게 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0명이 있는데 몸무게를 조사했다.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몇 킬로를 해야 되나요? 뭐 35에서 45kg? 이럴까요? 뭐 35에서 40kg, 35kg 이상 40kg 미만인 학생.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로 보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체 상대적인 개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답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되는 거. 그런 거 하나 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의 내용을 지도한다는 거는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집단.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집단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몸무게로 만약에 하면 한 학년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 전체 학생 수가 다른 A중학교, B중학교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A중학교는 뭐 300명, B중학교는 400명 이런 식으로 전체 한 학년의 전체 학생 수가 다른 두 중학교 학생의 몸무게를 비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아까 같이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미만인 학생이
A 학교인지 B 학교인지 어느 학교가 더 많은가 이렇게 지도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상대 도수는 아까 같이 거기서 얼마를 차지하냐 이거고 가는 도수의 합이 다른 거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A 학교 B 학교에서 전체 정원이 다른 애들을 갖고 비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한번 그렇게 써보시고 아니면 뭐 이따가 맞게 썼다 질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3번을 보시면 이제 또 가다 도수의 합이랑 치환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예의라. 그런가요? 뭐 시계 일부를 치환하는 게 네, 뭐 그거고 아무튼 네, 이처럼 학습 내용을 줄이려는 경향은 우리나라의 4차 수학 교육 과정부터 나타나고 있다. 네, 4차면 한 81년 뭐 이러는데요. 그럼 20세기 중반 이후에 수학 교육의 발달사에 비춰 볼 때 이러한 경향을 초래한 요인 무슨 경향이면 학습량 경감. 학습량을 줄여야 된다. 그럼 당연히 그냥 어렴풋이만 생각해도 애들이 지금 힘든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밑에 있잖아요. 애들이 힘든 거잖아요. 보세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시도하였다라는 거니까 지금 그게 말하자면 뭘 비판하는 건가 잠깐요. 그 다음에 장래의 수학자가 되기 위한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뭐하고 뭐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이제 이건 말하기는 좀 그래요. 예. 쓰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어쩐다. 근데 이건 채울 수 있어요. 밑에서부터 볼까요?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그죠? 다른 거하고 무시하고 지금 애들한테 지금 우리는 수학 교육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마지막 빈칸은 수학적 지식이겠죠. 수학적 지식. 뭐 수학적 내용 이런 거보다 수학적 지식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못 채울 확률이 높아요. 못 채울 확률이 높은데 왜 제가 빈칸을 해놨냐면 중요한 것도 빈칸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 부담 갖지 마시고요.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 그거 넣으시면 돼요. 세 번째 빈칸에 두 개에는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이제 그거는 못 쓸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했어요. 그래도 장래 수학자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소수의 학생이죠. 거기 소수의 학생만 대상으로 한다. 수학자가 되는 거 뭐 수학 선생님도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가 애들이 이제 아직 잘 성숙하지도 않았다는 걸 그 말이 들어가면 항상 거기다가는 조급한 형식화의 추구와 그거 하면 돼요. 조급한 형식화의 추구. 그거 아까 앞에 필기 했었어요. 표 만들 때. 조급한 형식화 추구.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애들이 지금 좀 어린 애들한테 조급하게 그걸 이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정신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나올 때는 이 말 쓰면 돼요. 예. 일단 우선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뭘 비판하고 있는 거냐면 현대화에 대한 비판이에요. 예. 위에는 현대화 들어가면 돼요. 지금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힌트를 얻냐면 4차라고 여기서 사실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4차라는 얘기가 아까 현대화가 들어가면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를 보시면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다 인강 선생님들도 읽어보셨을 테니까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려고 한다. 이때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 두 가지. 그러니까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고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은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건 썼을 것 같아요. 표현. 네. 표현 들어가면 되죠. 그냥 아무거나 막 질러봐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 언어. 네. 수학적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수학적 아이디어를 하면 수학적 언어를 써야지 국어적 언어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수학적 언어.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뭐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단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뭘 한다면 시각적으로 표현하냐면 말하고 쓰고 설명하고 말하고 쓰고 설명하고 그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빈칸 그냥 쳐놓은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일단 얘기하고 쓰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고 쓰고 설명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에는 앞에는 토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건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여전히 제가 중요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토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이건 맞았겠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막 서로 한다고 막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인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게 이제 4년도에 뭐 4점짜리 그 수준으로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빈칸을 쳤으니까 그렇지 막 쓰려면 힘들긴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차 수학과 목표. 우리가 아까 7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그냥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뭉뚱그려 생각할 때 7차 하면 제가 일단 우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대두됐고, 뭐 기본 심화 있고, 단계별 수준별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보세요. 같이 정리해야 되니까. 그냥 그것만 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만 안다라고 보시면서 이 네 가지 기준은 아까 그 89년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가지니까. 그것도 기억 안 나시면 이제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 연결성. 그쵸?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 연결성. 아까 한 거죠. 미국 교육과정 할 때. 근데 2000년으로 오면 추론할 때 추론 증명이 들어가고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갔다 이랬잖아요. 추론 증명이 들어가고 표현이 더 들어갔다. 근데 이거는 네 가지라고 표현한 거 보면 89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89년 위에 있네요. 학교 수학 교육과정 및 평가의 기준. 이게 89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치고 7차하고 많은 거는 문제 해결이니까 첫 번째 건 맞았겠네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거 비교할 적에 7차는 그냥 문제 해결을 일단 핵심이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자고. 하나씩만 해야지 많이 하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로서 수학은 제일 비슷한 점이 많은 거죠. 네 가지 기준하고. 근데 가장 적은 거를 하라 그러면은 뭐겠어요? 7차에서는 굳이 의사소통이 좀 부족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쌍방이 좀 잘 안 돼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고 뭐 그냥 그런 개념이 많아요. 그냥 단계별, 얘 수준에 맞춰서 단계로 교육시키고 얘 수준별로 교육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자기 주도 뭐 이런 건 있지만 의사소통에 대한 게 아직 강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리신 분은 기억을 하세요. 7차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지만 의사소통은 약간 좀 아직까지 그 소통이다 뭐 요즘에 유행하는 거 다 일맥상통해요. 뭐 힐링, 소통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 비슷해요. 예. 자, 4번은 이제 1부터 4까지 이제 정리하려고 그냥 제가 이 빈칸 채워놓은 거예요. 기준 1부터 4까지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거 안 채운 거에 대해서 개념치 마시고요. 빈칸은 그냥 볼게요. 예. 기준 2는 의사소통 넣고요. 3이 추론이고 4가 연결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넣을 수 있잖아요. 1은 문제 해결이었지만, 그러니까 2는 의사소통, 추론, 연결성인데 그건 이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의 기준 1부터 4까지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간략히 설명하면 이제 약간 썼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빈칸에 넣으면 기준 1이 아까 문제 해결이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네, 거기 학생들은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 기준 2는 학생들은 뭐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준 2가 의사소통이니까 두 번째 가로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사고를, 나의 사고를 반성하고 명료화하여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앞에 가로랑 그 마지막 가로는 둘 다 수학적 아이디어예요. 네. 학생들은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그러니까 토론 앞에는 거의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습관이 돼서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수학적 아이디어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서로 수학적 아이디어를 토론했으니까 수학적 아이디어를 해석하고 평가해야죠. 기준 3은 추론이잖아요. 추론. 그러니까 추론 넣으시고, 다 추론이에요. 추론. 제가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추론이고, 추론 두 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옆에는 좀 달라요. 그 다음 두 개는 추론이고, 학생들은 뭐를 인식하고, 연역 및 귀납 추론. 그건 세 번째는 연역, 제 발음 이상해요. 연역 및 귀납. 연역 및 귀납 추론. 세 번째는 그걸 넣으셔야 되고, 이것도 지금 못 넣어요. 어려운데 제가 그냥 중요해서 빈칸을 쳐놓은 거예요. 물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연역 및 귀납 추론을 넣고, 됐죠? 네. 마지막에 다 그냥 공간 추론, 그래프 통한 추론, 다 추론이에요, 그냥. 그리고 기준 4는 연결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의 연결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어쩌고 해서 통합된 전체. 통합된 전체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와 사회에서 수학의 역할을
평가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벌써 생각해 보세요. 규준 4는 막 지금 문제 2개 하고 아까 하고 이러니까 막 외워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 걸로 만들자 이거예요. 예. 자, 그러면 5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 언급만 좀 했는데 언급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테지만 그래도 언급한 거에서 보도록 할게요. 7차에서 그 위에 말을 한 것처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랑 수준별 이동 수업. 네. 말이 헷갈리지만 자, 그냥 단계형으로 나눠서 애들 가르칠 거고 수준별로 그 다음에 이동 수업을 시켜야 되겠죠. 한 반에 다 수준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번 볼게요. 학습 진도의 관점에서 볼게요. 진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얘를 단계를 나눠서 진도가 다 다른데 어쩔까?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는 1번의 첫 번째 가로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동일 학년의 학생이라도 이제 같은 학년 학생이라도 학생의 성취 수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성취 수준이고요. 점수잖아요, 점수. 성취 수준에 따라 단계를 달리하여 다르다. 그러니까 학습 진도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1학년이라도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모는 어떻게 하느냐, 모 평가는 어떻게 하냐, 이게 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준별 이동 수업. 세 번째 가로에는 수준별 이동 수업 넣으시면 되고, 수준별 이동 수업은 수준별 반을 편성해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하되 들어갈 말이 뭐냐면요, 동일한 교과서예요. 수준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수업을 함으로 학습 진도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 이반 저반으로 옮겨놓고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책은 똑같고 진도를 똑같이 나가는 거죠. 진도를 오늘 뭘 배운다 이러면 그것만 그냥 하는 거죠. 이반이나 저반이나. 그렇지만 수준이 다르니까 좀 높게 가르치고 낮게 가르치고 이러는 거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선생님이 돼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 심도의 관점에서 볼게요. 이제 내용의 깊이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로는 또 여전히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화살표 갖다 치시든지 학습자의 수준이 들어가면 돼요. 당연하면 이거 다 채워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여서 진도가 아까 막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의 심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 들어가면 되겠죠. 얘네는 아까 같은 동일한 책 쓰잖아요. 수학 성취도 들어가면 되고요. 성취도에 따라 수준별 반을 편성하고 동일한 교과서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교과서로 수업을 하되 수준이나 심도는 다르다.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단계형으로 아예 그냥 다른 책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진도도 다르고 심도도 내용의 심도도 다른 거잖아요. 책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수준별로 나눈 애들은 책은 같은데 이제 진도는 똑같은데 심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뭐 저기 자연수 단어를 배웠다. 근데 같은 단어는 배웠지만 깊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이니까. 뭐 그런 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6번은 또 이제 7차인데 여기도 이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관과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데 이제 그 뭐 설명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중요해서 제가 빈칸 쳐놓은 거예요.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 7차에 대해서 2001학년도 99학년도 이렇게 다 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내는 거죠. 지금도 그럴 테니까 그게 중요해요. 7차 거를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6번에 1번에 보면 국민 공통 교육기관을 쓰시고 그래서 그게 바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두 번째 거에는 빈칸을 쳐놨냐면요.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수와 연산, 문자와식, 규칙성과 함수,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수와 연산 기억을 하셔야 돼서
아까 어딘가 있는데, 그쵸? 그 두 번째 간 자리 모자르겠네요. 수와 연산, 문자와 시, 규칙성과 함수, 규칙성과 함수, 도형, 측정 확률 같은 게 이게 다 들어가야 돼. 확통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네. 여러분도 뭐 그렇게 써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2번은 또 그 기간 외로 나누어서 하라는 걸 보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공통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지금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단계형 수준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2, 3학년 돼서 이제 문이과 나눠주고 막 이렇게 되는 해당 기간에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은 똑같은데 그때는 그냥 단계형이고 2, 3학년이 되면 과목 선택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또 살펴볼 테니까 그리고 뒤에 7, 8번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 1, 2차에서 한번 그래도 훑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있으니까 한번 그냥 볼게요. 예. 95학년, 3학년 어차피 참고만 할 거니까 5학년도 거 보면 6차잖아요. 그러니까 6차가 이제 92년도예요. 예, 공포한 게 92년도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학습 분량에 그냥 찍어 볼게요. 학습 분량의 적정화, 문제 해결의 신장, 평가 방법의 개선. 근데 4번만 보면 수학의 구조와 학문의 개통성 중심. 그러니까 이거 그냥 4번 같지 않아요? 이거 너무 옛날 얘기 같잖아요. 92년도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다고 해서 찍어본 거예요. 답이 4번이 맞는데 알면서 하니까 내가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자, 8번 마지막 거는 이제 한번 그것도 또 보세요. 집합에 도입을 했다는 거고요. 기호를 엄밀하게 썼고 뭐 형식화 추상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조급한 추상화 이런 얘기 나오고 연역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95년 뭐예요? 그 1차 교육 과정기 그다음에 뭐 이 개통학습기 뭐 그거 틀렸어요. 예. 네. 95년이 아니고 55년이겠죠,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그것도 오타도 난 거예요. 현대화겠죠, 현대화. 자, 3번이에요, 이게 3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질 건 뭐냐면요. 다른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문제 8번 같은 건 사실 안 봐도 상관없는데 그것만 기억을 해서 3차에 집합이 도입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3차에. 3차에 이제 집합이 그냥 도입이 된 거는 3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집합이 자꾸 중학교에서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뭐 좋은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막 너무 정신없이 이제 이래저래 하고 아직 책도 없고 그래가지고 과정을 좀 먼저 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 우선은 이 기본 이론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제 교재 연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료를 갖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가서 만약에 이제 본 거를 좀 정리하시고 이래저래 추스리신 다음에 좋은 거는 신론이 다 있으시니까 없으시면 사실 이거는 사야 돼요. 예,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 불편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신론을 가지고 오늘 배운 데가 있잖아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인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밑줄을 치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노란색이 돼도 하여튼 아무 색깔로 다음 시간에 특강할 때 같이 하는 거하고 다른 색깔로만 하면 돼요. 근데 많이 일치할 거예요. 예, 그리고 밑줄을 치면서 배운 데를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해놔야지 한꺼번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복습이 또 한 번 돼요. 여기 어차피 배운 내용 다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내용적인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론으로 다시 한 번만 리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별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지만 잘 놔두셔야 돼요. 이 문제는 버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